자, 선택 독해 연습 10강의 4번 가자. 1번 문장 별표 치고 어법. 어법부터 볼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일단 문장을 어목에 동그라미 쳐봐. 전치사로 시작을 했지. 근데 일반적으로 정석적인 전치사로의 시작 문장은 뒤에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준다. 근데 이렇게 없잖아. 얼핏 봐도 이쯤 왔으면 콤마 찍혀야 되는데 없지. 그러면 바로 의심해야 돼. 형광펜 어법 도치 의심해야 돼. or 어법. 자, 안 되겠나? 주어 뒤에 those. 사람들이 주어야. 그래서 복수로 온 거지. 길이도 굉장히 길고. 근데 좀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길어진 것도 있긴 해. 이제 어법만 따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 해석해보자. 최초의 연구들 중에서 어떤 연구냐면 이 사용을 시사한 어떤 사용이냐. 명백히 자, 이것도 봐봐. 시각적인이라고 했는데 어에 동그라미 쳐봐. 아니, 관사가 있으면 뭐로 끝나야 되니? 명사로 끝나야 깔끔하잖아. 되게 찝찝하게 요 비주얼에서 끝나버렸어. 그럴 때 역시나 또 비주얼 다음에 생략 의심하라고. 여기는 뒤에 있는 명사 메모리가 생략인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명백히도 시각적인 기억의 사용을 시사한 연구들 중에서야. 근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한 거지. In contrast to 뭐와 대비해서. 언어적이거나 의문론, 이거 말이야 말 이것도. 언어적이거나 의문론에 기반한 일시 기억, 이거와 대조적으로 시각적인 기억의 사용을 제시한 그러한 첫 번째 연구들 중에서 뭐에 있어? 언어적 자극에 있어서. 그 중에서 수행된 어떤 연구들이 있다라는 거지. 누구에 의해 수행된 연구들이냐면은 자, 심리학자, 이 사람, 저 동료들에 의해서. 근데 심리학자 이 사람과 동료들은 내가 발달시켰지. 시각적인 글자 조합의 어떤 임무를 발달시켰어. 근데 그 업무에서 한 쌍의 글자들이 보여졌던 거야. 일인칭 동사. 자, 보여졌는데 어떻게 보여졌냐면 잘 봐. 첫 번째, 어퍼케이스는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로 보여진 거야. 가령 대문자 A, B로. 혹은 소문자로 보여진 거야. 이건 소문자겠지? 가령 소문자 A, A로. 혹은 아니면 믹스, 믹스. 둘이 섞은 거. 대문자랑 소문자 섞은 거. 되겠지? 그래서 B인데 대문자, 소문자. 자, 이렇게 연구 실험을 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동그라미 쳐봐. 비주얼이야, 비주얼. 시각적이야, 시각적. 기억인데 뭘로 한다고? 시각적으로 한다라는 거지, 시각적으로. 이걸 기억해라. 자, 된다. 여기까지. 자,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 언어적 자극 관련해가지고 의문론적 기억이 있고 시각적 기억이 있더라. 그래서 이 글은 이 의문론적 말로 하는 기억보다는 시각적 기억에 초점 맞춘 거야. 알겠지, 얘들아? 시각적 기억. 자, 됐지?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자, the subject. 피실험자들의 임무는 뭐였냐면은 반응을 하는 것이었어. 자, 밑줄 on the basis of 어디에 기반해서 그 쌍의 글자들이 had the same name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지 뭐 거기에 기반해서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철자 이름이니까 AA인 거야. 되겠지? 아니면 다른 이름 AB 이런 식으로. 근데 섞일 수는 있지. 대소문자가. 자, 되겠지? 여기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이 시각적 기억에 대한 실험의 구체적인 거 AA, AA, AB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써놨어.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니까 니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다. 가보자. 자, 글자들이 모였을 때 둘 다
똑같은 글자인 경우. 이거 밑줄 쳐봐. 똑같은 글자야. 똑같은. 이 똑같은 글자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면 대문자, 소문자면 소문자, 대소문자 다 가리켜.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이렇게. 그리고 형태적으로 똑같을 때야. 그래서 여기 예시를 AA 대문자끼리. 되겠지? 자, 이랬을 때 피실험자들이 반응을 했던 거지. 어떻게 반응했냐면 훨씬 더 이거 봐봐. 빠르게 플러스야 플러스. 굉장히 빨리 반응했어. 되겠지, 얘들아? 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자, 이것도 니네가 확인을 해야 될 게 the same letter case identical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게 다 시각적. 되겠지? 시각적인 어떤 이점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 시각적으로. 똑같으니까 시각적으로 딱 잘 보이는 거라고. 자, 그 반대 경우 뭐에서보다? 그 대문자, 소문자 조합의 버전이 달랐을 경우보다. 되겠잖아. 똑같았을 때 반응 더 빨리 플러스하게 했다. 되겠잖아.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똑같았어. AA. 대문자인 것도 같지? 글자의 형태, 모양 같지? 이럴 때 가장 빨리 반응했다. 내 말 이해됐나? 왜 빨리 반응했냐면 시각적으로 완전히 똑같으니까. 되겠지? 그 다음이 이제 철자는 똑같은데 대소문자만 달라. 그 다음이 완전 대소문자도 다르고 철자도 다를 때 이게 어때? 시각적으로 가장 다른 형태지. 그러니까 반응이 제일 느릴 거야. 내 말 이해되나? 그러니까 기억을 어떻게 한다? 시각적으로 한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이게. 되겠지? 그래서 뒤에 내용 보자 한번. 그래서 그 이득 이점은 자 형태적으로 똑같은 철자의 이점은 남아 있는 거야. 뭐 할 때? 각상의 글자들이 보여졌을 때 one after another 하나씩 차례대로 글자 간의 딜레이와 함께 어떤 딜레이냐면은 up to 뭐까지 딜레이? 2초까지 정도의 딜레이와 함께 되겠지? 자 그럴 때 딜레이 형식 하나 제시하고 2초 있다 또 하나 제시 자 이때 가장 기억에 잘 남는 형태가 같은 글자 형태인 거지 자 그래서 네모 박스 쳐봐 이것이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얘는 무슨 내용이었어? 실험으로 시작한 내용이고 핵심은 항상 말했지만은 결과에 있다 그랬다. 그 실험의 결과가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항상 말을 했지. 대표적인 형태가 suggest. 그래서 결국 뭘 보여준대? 대절 보여준. 자, 그 대상자 피실험자들이 어디에 의존한다? 이거네. 시각적 코드에 의존한다. 근데 잘 때. 글자였어. 그 지연도. 자, 먼저 시각적 코드에 의존하고 out of which 그 뒤에 또 동그라미 이름 코드. 이름 코드. 시각적 코드가 제일 우선적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이름 코드. 그게 사용되어지는 거야. 그 결정을 위해서. 되겠나? 됐지? 됐어? 좋아. 자, 그러면 오른쪽에 미리 적혀 있던 거 여러분들도 정리하세요. 자, 이 연구는 언어적 자극에 관련된 거니 그 중에서도 비교를 한 거야. 의문론적 기억과 시각적 기억 둘 다 있는데 무엇이 우선시 되는가? 에서 시각적 기억이 우선시 된다를 보여준 실험이었다. 그래서 다양하게 했는데 AA에 제일 빨리 반응하는 건 우리가 왜 빨리 반응하는지 그게 시각적 형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그리고 이게 다 작동되고 나서야 이름 코드가 작동이 된다. 그 다음. 되겠지? 왜 이름 코드를 했어? 그 다음에 빠른 게 뭐니? AA인 거지. 맞아? AA.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문자, 소문자는 다르지만은 이름 형태는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AA인 거. 그 다음에 AB. 시각적 코드 다음에 이름 코드가 이제 사용되는 거. 자, 정리했나요? 자, 오늘 할 것 중에 한 세 번째 정도로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게 두 개 더 있다는 거예요. 자, 됐나? 자, 정리.
자, 그리고 수능식으로 보자면 시험 그린 걸 인지한 다음에 이 글의 핵심, 맨 마지막 보여주는 거. 결과에 포커스 맞출 수 있도록. MVP.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체크해라. 일치, 불일치, 빈칸, 순서, 요약, 그리고 무관한 문장 찾기까지. 요약도 잘 대비. 자, 그 다음 장문 높게 가자. 자, 10과 5, 6과. 자, 그리고 요즘 완전 요즘 트렌드의 글이죠.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글이야. 자, 가볼게. 점점 더 많은 브랜드 조직들이 협업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루언스들과 영향력 가진 사람들과 그러면서 수익률, 인플루언서에 대한 수익률이 has decreased, 감소. 근데 갑자기 여기 언어 유희라는 말을 해놨는데 원래는 이거지 사실 이거 뭐 그냥 그 원래 ROI라고 있어. ROI라고 있어. 그 Return on Investment 원래 이거거든. 투자 대비 수익률이야 원래. 근데 그 I를 뭘로 한 거야? 인플루언서로 고친 거지. 하나도 재미없지. 이제 언어 유희라고 했다. 억지로 재밌어야 돼. 알겠지? 알고 나니까 더 재미없나? 자, 그다음 어쨌든 뭔 소리냐면 잘 들어.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브랜드들이 인플루언서를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이 희귀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인플루언서를 써가지고 날 수 있는 광고 효과가 크다는 거야? 별로 없다는 거야? 별로 없다는 걸로 인식하면 돼. 완전히 초창기에 했었을 때는 완전히 대박 떴어. 근데 이제 어떤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뭐지, 내돈내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뒷광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슈가 막 터지면서 완전히 그때 좀 많이 사그라들었거든. 자,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쌤 얘기이기도 하니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쌤의 그 인스타 팔로우 숫자를 생각하시면 저도 이 예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고 팔로우 해주시고 자, 그다음 사람들이 패자를 깨달아 그들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건 인플루언서를 가리킨다 보면 돼. 비유적 표현. 돈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웅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팔로우하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브랜드 홍보하기 위해서. 되겠지? 티가 난다 이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래서 그 양인데 유명 인사들이 캔 받을 수 있는 그 브랜드 홍보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돈의 양이 더욱 올라간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수로 한 번의 언급으로 어디서 하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되겠지? 그러니까 엄청 유명 인사야. 뭐 팔로워가 몇만, 뭐 몇백만이 돼. 한 번 언급했어. 그 한 번의 언급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연예인들이.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브랜드들이 천천히 뭐 한 거냐면은 확장을 시킨 거야. 자신들의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을 뭐 했다고 얘들아? 확장을 시킨 거라고. 어디로까지? 이른바 동그라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까지 확대시킨 거야. 내 말 이해됐나? 되겠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냥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 맞아? 예를 들어 뭐 요즘 지디라든지 뭐 또 누구 있노? 그 뭐 BTS라든지 이런 진짜 유명한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로 홍보했는데 이제 조금 내려온 거야. 그 팔로워 수에 좀 내려온 거지. 그걸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 그래. 내 말 이해됐나?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뭐라 여겨지냐면은 전문가나 영웅으로 여겨지기도 해. 근데 대신에 완전 대규모가 아니고 더 작은 사람들 규모에서 그렇겠지. 내 말 이해됐나? 각자가 다 팔로워한 사람이 다를 거 아니야. 그 팔로워한 사람들 중에 팔로워 수가 5만 명 정도 돼. 그럼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인플루언서인 거지. 되겠지, 얘들아? 됐지? 그 다음. 자, 그들의 팔로잉의 규모 때문에
뭐 메시지는 소셜 미디어에서 인식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인식되어지냐면 그렇지 진짜라고 인식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지. 내 말 이해됐나?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또한 얻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또 대처를 예측하는 거지. 한 2020년대쯤은 시대가 될 거라고. 나노 인플루언스 시대가 될 거라고. 자, 되겠지? 자, 아까 뭐였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제. 10,000명에서 50,000명 정도. 그 쌤도 유튜버 중에 그 아재 여행 혹시 아나? 아재 여행이라는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 그 이분의 구독자 수가 한 8만 명인가 9만 명 될 거예요. 그 이분이 뭐 하냐면은 광고를 해. 그 몇 살쯤 되는 한 50대 중반 분이 세계 여행 하시는 분이야. 광고를 하더라고. 신발 광고를 하네? 너무 편하대. 날아갈 것 같아. 순간적으로 살 뻔했잖아. 이거야 이거.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대놓고 광고라고 이제 달아놓고 하긴 하지만 그 이분이 뭔가 하시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져. 왜냐면 진짜 가벼워 보이더라고. 되겠지? 그러니까 니네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요즘에 대중화됐어. 신뢰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겠지.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봐.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팔로우 수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점점 떨어지고 있겠지.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언급했던 나노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팔로우를 가진 사람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식이다. 후가 앞에 핍을 꾸며주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너 자신의 가장 유명한 친구들, 가족 멤버와 비슷한 사람들이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00명대 단위로 떨어졌어. 이거는 우리 솔직히 니네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좀 인싸인 애들 보면은 팔로워가 1,000명 넘는 애들 있지 않나? 됐지? 뭐 쌤도 여기에 속할 것 같지만 저도 여기까지는 아직도 안 됩니다. 예. 뭐 내 잘못이지 뭐. 자, 그래서 그들의 부족, 실제 페임, 명성의 부족이 그렇지. 명성의 부족. 그러니까 진짜 백의 인플루언서에 비해서는 팔로우 수가 엄청 차이가 나니까 명성이 부족한 거 맞지?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떤 신호래? 오히려 신뢰도의 신호가 된다. 신뢰도의 신호. 되겠죠? 됐나? 그 기대치는 이 대절입니다. 예상치는. 이러한 나노 카테고리가 또한 결국에는 잃게 될 거다라는 거야. 이러다 보면. 신뢰도, 진실성을 잃게 되고요. 그 신뢰도는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면은 마지막 카테고리 피코 인플루언스로 옮겨갈 거야. 되겠지? 그럼 쌤은 어디에 속하겠니? 쌤 팔로우 수 580명, 600명 정도 되거든. 그럼 쌤은 안타깝게도 이쪽에 못 속하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피코 여기 제일 아래 단계 되겠잖아. 요거.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들 카테고리인데 어떤 사람들? 1,000명이야. 팔로우 수 1,000명이야. The level of you. 너 정도 레벨. 너와 나, 나의 이웃. 강아지는 왜 나왔지? 강아지를 가진 이웃. 요 정도. 아주 평균. 너무너무너무 평균. 되겠지? 그래서 함축 의미로 실제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고 너무 잘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한테까지 광고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도 이제 광고가 올 수 있겠지? 되겠다. 쌤이 혹시나 게시물 올려서 해시태그 광고라고 적어놔도 당황하지 말고 꼭 시청 잘할 수 있도록. 알겠지? 쌤은 어떤 광고가 어울려? 어떤 제품을 광고하면 좀 신뢰도가 높아질까? 어? 뒷광고? 아니, 그러니까 제품을 말하는 뒷광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어떤 제품을 쌤이 홍보를 하면 와, 막 이렇게 눈길이 가고 너무 신뢰도가 쌓여. 이런 거. 쌤이 근데 좀 이거 분필 광고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 분필은 제육쌤이 하면 되고 제일 많이 쓰시니까. 자, 없는 걸로 하자. 자, 가볼게. 어떤 사람이야? 실제 삶 속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 진짜 친한 사람. 자, 요것도 이제 수식의 병렬이다. 첫 번째는 대절, 뒤, 두 번째는 with who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흥미로운 점 대절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 have come 오게 돼. 풀 사이클이야. 완전한 사이클로 오게 돼. 그래서 back to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 같냐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곳에 되돌아갈 것 같아. 되겠지? 즉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했던 그 시절. 어떤 사람만 신뢰했던 시절이야.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되겠지? 아니 옛날 생각해봐. 뭐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아니 뭐 SNS 이런 게 어디 있었냐. 그냥 주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그것만 믿었던 그런 시절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옛날 역사적으로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옛날 시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광고해 줘. 되겠나? 됐지? 좋습니다. 최종 결론이 이거였어. 자, 그래서 위클의 제목은 트렌드와 예측인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요즘의 트렌드를 말해준 글이었다. 자, 어렵지 않았고요. MVP 어법 빈칸 순서 문장 삽입. 네, 문장 삽입 너무 좋습니다. 이건. 자, 그다음 넘어가자. 10강 7번. 이거였나? 일단 읽어볼게. 인식론적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핵심 질문은 또 정도와 관련이 있지. 아, 이건 어렵지 않네. 광고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예측되는 정보와 관련 있는 게 핵심 질문이야. 다시. 인식론적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광고가 신뢰하고 믿을만 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 정도와 핵심 질문이 관련이 있어. 자, 뭔 소리냐? 광고는 자주 사용하는데 멀리 과장된 비유적인 그런 주장을 사용하지. 콤마 동격, 즉 이거는 과대 광고라 불리는 관행인 거야. 근데 그 과대 광고는 자, 잘 들어야 돼. In contrast to 뭐와 대조적으로 잘못 이끄는 즉 오도하는 그런 광고하는 대조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게 과대 광고야. 되겠지? 어떤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법적 허용이 돼. 되겠지? 얘들아? 과대 광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하는 광고는 아니야. 과대 광고가. 그래서 이 과대 광고의 합법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대절이라고 하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개개인들이 이거 봐봐. 랍테이크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뭘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한 주장들. 말 그대로. 그러니까 TV에서 과대공을 했어. 정상적인 소비자라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가정이 깔려 있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을 한다라는 거야, 지금. 또 그 주장, 과대 광고된 주장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밀라 생략이야. 그러한 가정이 깔려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대 광고를 합법으로 해준 거라고. 이해되겠나? 그런데 여기서 이런 가정이 하지만 반대에 허용이 됐다라고 했다가 하지만 나왔으니까 contradicted 반박이 되어지는 거야. 이 베리아라고 하는 실증적인 증거에 의해서 반박이 되는 거지. 어떤 증거냐면은 배절을 보여주는 소비자들이 do react 실제로 반응을 한다라는 증거에 의해서 반박이 되는 거야. 뭐에 반응을 하냐면 그 부풀려진 문구에 의해서 반응을 한대. 안 할 것 같은데 한대. 내 말 이해돼? 되겠지? 자, 그래서 5번 문장의 B로 양보절. 몇몇 소비자들이 이거 봐봐. 과대 광고를 진짜 인식한다라는 것을 괄호가 안 속는다는 거지. 안 속아. 아, 그래. 안 속을 수 있지.
as what it is. 있는 그대로. 맞지? 잘 인식하고 안 속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 취약하다는 거야. 그리고 take it 받아들이는데 at face value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 쉽게 하면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과대 공부 그대로. 되겠지? 됐나? 됐어? 뭐 이 영양제 먹으면은 뭐 절대 아프지 않아. 이거 과대 광고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믿어버려. 웬만한 분별력인 사람 안 믿지만. 그래서 이러한 관행이 따라서 제기를 하는 거야. 이슈,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제시하는 거야. 공정함, 형평성. 즉, is it 정당한가? 의미상의 주어 회사들이 그럼 false, 기만적, 속이는 진술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떤 진술인 거야? 자, better informed. 더 정보 제공 많이 받은, 즉 견문이 더 넓고 더 숙고하는 소비자들은 믿지 않을.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이 깊은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fall prey to 희생자가 돼버릴 그 기만적 진술을 하는 게 정당한 건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과대 광고를 했지만 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학식이 깊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럼 괜찮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게 정당한 건가 물어보는 건데 심지어 세상사에 밝은 그런 소비자들 되겠죠. 그러니까 아는 게 좀 많아. 이런 소비자들조차도 suffer from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한 전략에서.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사에 밝은 소비자들도 더블 체크해야 되기 때문이야. 자, 이때 위치 얘들아 미안하다. 어법 형광펜 의문사 위치 의문사 그리고 얘들아 미안 한 번 더 to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더블 체크를 해야 그나마 딱 확인할 수 있다고. 뭘? 어느 광고를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이거를 2중 3중 확인을 해야만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체크하면 이렇게 suffer from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야. 과대 광고. 가만히 냅둬도 되냐. 자, 그래서 미국 법에서 이 과대 광고의 처리 분석에 있어서 법학자 이 사람은 대절을 주장한답니다. It should be understood.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뭐로 이해되어져야 돼? 부정적 외부 효과 만드는 것으로. 외부 효과 참고로 밑에 적혀 있다. 되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땡땡 뒤에 즉 그게 뭘 만들어내 얘들아 과대 광고가. 정보 관련된 부담감을 만드는 거지. 현재는 소비자, 구매자에 의해 감당이 되어지는 부담감. 근데 뭐 없이, 뻔뻔하게 뭐 없이, 판매자로부터의 보상 없이. 과대 광고를 딱 펼친 사람은 누구야? 판매자 아니겠나?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 감당 고스란히 바이어가 한다, 구매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지. 자, 되겠나? 그래서 이 글의 완벽한 화제는 뭐맨 앞에 나왔겠지만 어디냐? 과대 광고야. 과대 광고. 초반에 괜찮아. 미국에서 합법이야. 라고 했지만 필자의 주장은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마이너스. 그 이유.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건 차별적이다. 정당하지 않다. 지식이 있더라도 이중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속는다. 그러니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글의 내용. 알겠죠? 좋습니다. MVP. 빈칸 순서 삽입기요. 8번 가자. 자, 환경 경제학자들 A2 부정사 뭐 할 걸 목표로 하냐면은
경제적인 평가액을 줄 걸 목표로 해. 어디에? 생태계 서비스에다. 생태계 서비스. 환경이라고 생각할까? 그 사실 우리가 환경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잖아. 이 사람들이 환경 경제학者좀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잘 봐. 자, 봐봐. 생태계에다가 경제적 평가액을 매기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 더 와닿을. 예를 들어 보문산 중요하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보문산 값어치를 얼마로 할까? 대충 말해볼까? 100억이라고 하자. 너무 적나? 1000억. 적나? 5천억 이렇게 하자. 보문산 5천억이야. 엄청 비싸게 와놨나? 엄청 비싸다. 5천억짜리, 5천억짜리. 엄청난 액수야, 엄청난 액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해? 이 비싼 거니까 어때? 소중히 다르지. 내 말 이해돼? 되겠나? 너네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가장 소중히 다루는 게 뭐예요? 핸드폰 아니겠냐고. 그 왜 소중히 다뤄? 비싸니까. 되겠지? 그 다음. The reason for this. 이거에 대한 이유는 쌤이 아까 방금 거의 다 말했다. is 대절인 거야. 이 생태계 서비스가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봐봐. under consider 덜 오래됐어. 우리가 잘 안 됐어. 역사 과거에. 저평가된 거야. 그 환경적 의사결정과 정책에 있어서 조금 그 논외 대상이었지. 내 말 이해돼? 여기까지? 되겠나? 근데 여기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봐봐 화폐적 가치를 온대 생태계 서비스에다가 부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지. 그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 돈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거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구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돈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거. 경제적 가치는 전 세계 생태적 서비스에 추정이 되어지는데 125조라고 추정이 되어져. 125조. 엄청 높지. 자, 이게 밑줄 쳐버려. Put into perspective 하나의 동사로 보세요. 관점 안으로 두다라는 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다야. 그래서 이 하우절이 의문사절 목적어라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앞문장을 통해서 뭘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하우절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 하우절 안에 보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작동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거지. 어디에? 인간 행복. 되겠지. 왜? 지금 생태계 서비스 얼마짜리로 부여했니? 125조라고 부여했지. 그것도 달러야, 달러. 그 공 3개 더 붙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엄청난 액수다. 뭐뿐만 아니라 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정도냐면은 인간 시스템이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에 생태계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 게 중요한 건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거야. 내 말 이해됐나? 근데 하지만 자 이제 봐. 그냥 봐봐. 그냥 우리 전 세계 자연의 값어치 125조 달러. 그냥 1조도 모르겠는데 125조의 달러네. 와닿지가 않는다. 너네한테 와닿으려면은 1000만 원 이렇게 하자. 또 와닿지? 와, 우리 같이 와닿잖아. 1000만 원 너무 큰 액수야. 그러니까 지금 필자도 이걸 말하는 거야. 그 장소 혹은 시스템에 이거 봐봐. 국한돼. 그 완전히 그 니네 주변의 그 장소에 국한된 경제적 평가액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환경상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더 중요해. 자, 비교 대상 보면 더 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는 이거 봐봐. 글로벌이랑 스페시픽 비교해보라고. 아니면 이 거시적이랑 비교해보라고. 전 세계적이거나 거시적인 평가액보다는 좀 특정하게 부여하는 게 더 와닿는다라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좀 더 구체적으로 매겨라. 국한된 또는 구체적.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야, 전 세계 자연 너무 중요해. 125조 달러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전에 아까 말했다시피 보문산의 값어치 이렇게
500억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더 와닿는다. 되겠지? 니네 집 앞에 마당 뭐야 화단 이거 학교에 화단 이거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건 너무 적나? 1000만 원 이렇게. 그다음 모든 생태학적 시스템 공간들이 똑같은 생태계 서비스를 가지는 건 아니야. 또 자연의 자원의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야. 자, 되겠지? 그다음 8번의 예시인데 거의 중요하지 않아. 좀 많이 읽고 바로 끝낸 게 뭐냐면 평균적인 그 드넓은 대양 헥타르가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한대. 평균적인 산호초의 헥타르보다. 되겠지? 그러니까 산호초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너무 넓은 바다보다.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값어치를 더 매겨서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거야. 뒤에는 이제 사막 예시랑 이제 열대 우림 예시 비교해가지고 되겠지?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야? 구체적으로 매기고 다 각자의 차이성을 생각하면서 값어치 매겨라라는 거지. 내 말 이해됐나? 좋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MVP, 일집을 일집, 빈칸 순서. 자, 그 다음, 기지개 한번. 자,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왜 그러냐면, 10강 9번 별표입니다. 쌤이, 익명 설문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미 평일거 다 읽고, 그, 스캔도 해놨거든. 오랫동안 간직하려고. 그래서 내일쯤부터 해서 하나씩 또 다시 읽어보면서 인상 깊었던 거를 수업 때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께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아직 읽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읽지 않는 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예전 점점 해가 갈수록 그 비판의 수위가 좀 세지더라고. 어, 굉장히 솔직하고 좀 세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물론 그렇다고 내가 욕먹을 짓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니네한테는 제공을 안 한 건데, 이번에 모의고사 1차 변형 문제, 니네한테 주던 거랑 좀 다르게 뭔가를 줬어. 되게 두꺼운 거를.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욕을 하더라.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결국 하는 맥락은 똑같아. 근데 그래서 내가 좀 다른 표현이 나오길래 다른 용인가 봤더니 결국 그 욕이에요. 결국. 그래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1번의 아쉬운 점이잖아. 2번의 좋은 점. 그래서 1번에 되게 욕 거의 가까이 가는 그 비판을 했어. 근데 2번에서 바로 급선회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1번에서 분명히 좀 세게 나를 욕했거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너무 불편하다. 한 다음에 2번에서 사랑합니다 봤어. 이렇게. 읽다가 내가 뭐 좀 막 되게 혼란스럽더라고.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성악 같진 않고 1, 2학년 중에 그렇지 않을까. 뭐 아무튼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스캔까지 다 해놨습니다. 네. 어, 가보자. 문장 요약. 자, 빈칸에 보면 특이하지? 자연 법칙에 대한 부연 설명 그 콤마 안에 A 빈칸이고 그리고 속성 자리에 B 빈칸을 해놨어. 자, 그러면 이건 뭐 반대격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어떤 서술 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핵심 내용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같게.
자연 법칙들은 배리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자연 법칙들은 아니래.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걔네는 뭐냐? They are 딱딱이 짝대기 가로하고 설명이래 오로지. 이게 핵심이야. 오로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과거의 사건들의 집합에 대한 설명일 뿐이야. 자연의 법칙은 데이도 자연의 법칙이지. 그냥 과거 사건 일어난 거 있지. 그 여러 개 집합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 되겠나? 우리가 막 이렇게 만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번 보자. 고려해 봐봐. 예를 들어 사건들을. 더 구체적으로 내가 let go 그냥 여기서 떨어뜨리다 하면 돼. 펜을 떨어뜨려. 알겠지? 이거 좀 비싸니까 이걸 떨어뜨릴게. 내가 이제 펜을 떨어뜨려. 그럼 펜이 떨어지겠지? 내가 펜을 또 떨고 그 펜이 또 떨어지고 뭐 하는 거야? 펜이 아니 내가 또 떨고 또 떨어지겠지. 그 지금 방금 내가 떨어진 것 자체는 과거의 사건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시리즈가 이런 연속이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데 1년에 자, 또 하지? 자연의 법칙으로 가령 어떤 법칙? 자,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렇게 내가 놨을 때 떨어지는 건 뭐 어떤 자연의 법칙 때문이라. 그래 중요. 뭐 관성의 법칙 이런 걸로 이거 설명이 되겠지. 되겠나? 하지만 이러한 연속 단순히 설명을 하는데 베리아라는 사건만 설명해. 어떤 사건들만 설명하냐면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만 설명한다고. 그렇잖아. 중력이라고 해봐야 내가 방금 전에 떨어뜨린 과거에 떨어뜨린 이거 위에서를 떨어진다. 이것만 설명할 뿐이라고. 되겠지? 내가 뭐 만지고 제대로 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 왜 팬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아. 내 말 이해돼? 그냥 팩트만 전달할 뿐이야.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위에서 하루 떨어진다. 요거.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설명 안 해. 그리고 또 뭘 말해주지도 않냐면은 팬이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거야. 라고 말해주지도 않아. 장담할 수 없는 거라. 그리고 even if 네모 비록 그러한 과거의 사건들이 자 그렇죠. 이런 법칙들 때문에 일어났다 해도 왜? 왜? 아, 여기 위 생략이라 보면 돼. 우리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는 배절. 그러한 법칙들이 계속 그 사건들을 지배할 것인지 미래에도 왜 믿어야 되는가 의문을 제시하는 거니까 결국 이 말을 풀이하자면은 미래에도 과거에 이렇게 일어났던 일 이게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야. 되겠지?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얘들아? 잠깐만 봐봐. 필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강조하는 거라 요거. 그냥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의 집합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마지막 부분에 뭔 표현을 하냐면은 미래에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 그냥 자연의 법칙은 과거에 이런 현상만 말해줄 뿐. 되겠지, 얘들아? 6번 문장에 만약에 우리가 say that that절을 말하면 법칙이 과거에 지속했다 라고 말하면 과거에 계속 지속했어. 위에서 아래로 떤 중력의 법칙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뭘 필요로 하냐면은 몇 가지 추가적인 법칙을 또 필요로 해. 어떤 법칙이야? 우리에게 말해줄 또 대생이야. 그러한 법칙들이 미래에도 존재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추가적 법칙을 또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 떨어졌지? 그러면 앞으로도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려면 또 다른 법칙이 들어가줘야 된다. 내 말 이해돼? 그 중력의 법칙 말고 다른 법칙이 또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하지만 에센스 대절인 것 같아. 우리는 오로지 방식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지.
어떤 방식? 그러한 법칙들이 과거에 행동했다. 라는 방식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빈칸 형광펜 칠까요? 앞에랑 똑같죠? 오로지 뭐만 설명해?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이 방식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기 way와 those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아니라 관계 부사 how인데 같이 못 쓰니까 대시라든지 인위치 가능합니다. 참고로 됐지요? 자, 요약 한번 봐봐.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얘는 단순 과거의 집합만을 설명 제시할 뿐인 거야. 걔네는 미래의 것을 보장할 수는 없지. 미래가 계속 그렇게 계속된 타당도를 가지고 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는 거야. 그냥 과거의 사건만 설명할 수 있을 뿐. 됐나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 한 줄을 간단히 해보면 자연 법칙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과거에 반복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설명일 뿐이며 미래에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게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MVP, 을지불일지, 빈칸 순서 삽입 기억하시고요. 자, 10강 10번 별표 가자. 이분도 비록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지만 여전히 질서 잡혀 있어. 자, 되겠나? 계속 커지고 팽창하는데 여전히 질서 정해. 일관된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 관찰이 될 수 있고 측정이 될 수 있는 일관된 규칙이 있어. 자,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물리적 원칙들이 있지. 어떤 원칙들이냐면은 관계를 뭔가 지배하는 어떤 관계? 어, 하나의 입자와 또 다른 입자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그런 물리적 원칙들이 있어. 이게 다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스케일. 되겠나?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질서 정연해. 그 다음에 일관된 규칙이 있어. 믿을 수 있는 원칙들이 있어. 되겠지? 여기까지. 300년 전에 대수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들었지. 운동 법칙을 만들었어. 자, 로우스 꾸며주겠지. 어떤 운동 법칙들이냐면 커다란 사물의 움직임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물리적 공간에서 자, 이런 운동 법칙을 만들어냈어. 여기까지. 되겠나? 자, 누가 등장했어? 뉴턴이 등장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할 거는 이 라지의 동그라미 치. 자, 되겠지? 좋아.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 이건. 자, 우주 얘기를 했고, 팽창을 하지만,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고, 신뢰 가능한 원칙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의 어떤 운동 법칙과 같은 이런 신뢰 가능한 법칙들도 만들어냈어. 뭐 여기까지 보면 다 플러스야 지금 괜찮아. 자 되겠나? 근데 여기서 뉴턴에서 뭐가 이제 들어갔냐면 라지가 들어갔다는 거. 여기 결과적으로 되겠지? 라지가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하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 가보면 또 똑같아. 뭐 신뢰 가능하고 재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원칙, 규칙들이 있어. 근데 이 규칙들 알라우 다 플러스지 뭐.
우리로 하여금 계산하게 해주는 뭐 정확한 궤도를 또 정확하게 어떤 궤도냐면은 뭐 포탄이나 로켓 뭐 이런 배 그런 정확한 궤도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물리적 뭐 규칙들도 있더라. 자, 되겠지? 뭐 정확한 뭐 물리적 규칙들 있어 이거 다. 이제 신뢰할 만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뭐 그런 것들 되겠나? 자, 그래서 D스니까 앞에 거를 뭐 그대로 받아. 이러한 것들이 apply to 어디에 적용되냐면은 어떤 사물의 규모에서도 적용이 돼. 어떤 사물이냐면은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not microscopic이야. 미시적이지 않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large랑 똑같다. large가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사이즈적으로 미시적이지 않은이라는 거니까 되게 큰 그러한 사물의 규모에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커. 걔네들한테는 지금까지 우리가 형성해왔던 이런 원칙들, 규칙들, 뭐 이런 법칙들 다 적용해서 정확성을 이룰 수 있다. 그렇대. 같이 안 되겠지. 야, 그래. 팁 주면 하지만 다음에 전치사 바로 뜨면 화제가 좀 달라져. 그러니까 얘는 대조의 확률이 매우 높은 거야. 그 앞에서의 화제 속성은 뭐냐면 이 거시적인 거, 큰 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정확성을 가진다. 플러스 이거였다면 자, 인이 나왔지? 대조 예측하면서 봐봐. 새로운 세트에 이거 밑에 양자 규칙들이 has been identified 확인되어져 왔던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기존과 다른 되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 봐봐. 주어 다음에 수동태가 나왔는데 발절이 나와.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거? 주어 꾸며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거번에 S 빠지는 거야. 되겠나? 다시 가볼게. 새로운 세트의 양자 규칙들이 확인이 되어져 왔다고. 어떤 규칙들이냐면은 영향을 미치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 어떻게 이 원자 수준이 작동을 하는지 이거 원자 이거 이거는 얘들아 라지인 거야 라지가 아닌 거야 라지와 반대야 이거 되게 작은 거 미시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발견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몇몇 이러한 양자 원칙들이 컨트롤이 모순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의 일반적인 감각이랑 모순되는 거야. 되겠지? 여기서 일반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 라지에 해당되겠지. 라지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다. 그러면 라지인 거야. 내 말 이해됐나? 자, 이러한 굉장히 작은 미시적인 스케일에서는 행동들, 입자들 사이의 행동들이 differ, 통하지 않는 거야. 뭐가 통하지 않냐면은 우리의 또 나왔지? 앞에 나온 일반적 감각 이미 확립된 예상치. 어떤 예상치야? 명확한 관계들에 뭐 사이?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 사이. 이런 예상치가 디파인 통하지 않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자, 요쪽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일종의 대조가 등장한 거야.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언급했던 일반 원칙이 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라. 그렇게도 과학적으로 정확했고 잘 통했던 부분들이 적용이 안 돼.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일단 우리의 이런 그 시각적 눈으로 안 보이는 그 대신에 이 양자 측정법에 드러내는 거야. 내재적인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관계들. 뭐 사이? 한 사물과 또 다른 사물 사이. 되겠지? 하지만 이러한 내재된 불확실성도 마지막 에세세
앞에 없다 생각하고 해석하라 그랬지? 이러한 내재적인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을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관련성이 있다, 즉 중요하다 이거야. 우리 삶 속에 뭐만큼이나 저기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뉴턴의 힘만큼이나 뉴턴이 상징하는 건 뭐지? 거시적. 되겠나? 됐지? 어떤 뉴턴의 힘? 일어나는 걸 지배하는 두 자동차가 서로 간에 충돌할 때 일어나는 것을 지배하는. 잠깐만, 이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야? 쌤 봐봐. 두 자동차가 밑줄 쳐봐. 얘 뭐 쉽지 뭐. 두 자동차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거시적. 아니 거시적인 형태에 있어서 물리적 법칙 적용하는 거 정확성이 높잖아. 그것만큼 그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원칙 법칙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되겠지? 그래서 와,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미시적 관점에서 일반적 원칙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최종 결론 거시적 중요하고 필요해. 근데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얘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중요하다. 얘도 우리의 이 세상 속에 필요한 존재인 거야. 되겠나? 좋아요. 자, MVP, B값 별표. 그 문제 순서 삽입 대기. 자, 됐지?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1, 12번 별표 쳐.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다음 주에 하자. 아, 어렵다, 이거. 이거 10분 오버 될 것 같아. 대신 숙제들.